예, 안녕하십니까. 노동연구원 방영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소개해 주신 대로 실증 분석 결과 한국 그 고용보험 자료를 가지고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발표 중에서 제가 첫 번째 순서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연구에서는 AI를 어떻게 디파인하고 있나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에 대해서는 뭐 사전적인 정의가 있긴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사전적 정의를 찾기 힘든 데다가 최근에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AI가 무엇인가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형태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과 OECD 간의 공동연구이기 때문에 OECD가 Artificial Intelligence를 디파인했던 방법을 그대로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써 있는 대로 OECD 2024년 보고서에 있는 대로 어떤 그 예측이라든가 혹은 내용 생성, 혹은 권고, 혹은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인퍼런스를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OECD 국가들에서 AI가 고용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다른 연구들을 소개를 하자면요. 가장 기본적인 연구인 아세모글로의 레스트로코에서는 이 효과가 어느 한 방향으로 확실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AI가 노동을 직접 대체해서 고용을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생산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기업의 규모라든가 산업의 규모를 크게 만들기 때문에 고용을 증가시키는 생산성 효과도 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나미네이트 하느냐에 따라서 총 고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 많은 직업들이 AI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직업들의 숫자는 아주 많지는 않다. 다만 그 직업들 설령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일하는 방식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결론이 있었고요. 다만 미국에서 커뮤니팅 존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총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모든 고용이 다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스템을 비롯한 몇몇 직업들에서는 고용량이 느는데 전반적인 고용 규모는 감소하는 것 아니냐라는 AI를 많이 도입한 지역에서는 고용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편 AI가 고용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는 또 다른 측면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고용 부족 현상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생산 가능 인구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이미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는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올림으로써 과거에는 3명의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을 2명의 근로자가 할 수 있게 노동을 절약시켜 준다거나 혹은 직접 그 생산 가능 인구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높이는 그러한 효과를 내므로써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노동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몇몇 OECD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AI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직업에 대해서 수요를 늘리는 것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서는 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복합돼서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AI를 어떻게 측정했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웹 AI 익스포저라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AI 기술과 관련된 것이고요. 특화 자료에서 나타나는 직업의 그런 업무들을 추려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펠튼의 AI 노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생성형 AI 노출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AI를 유형별로 나눈 이유는 지금까지 2년 전에 OECD에서도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이제 전통적인 AI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에 생성형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생성형 AI와 전통적 AI가 노동시장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노동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노세리 박사님께서 다음에 발표하실
설문조사는 전통적 AI도 일부 담고 있는데 OECD가 수행한 연구 결과는 주로 생성형 AI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설문조사 결과 양쪽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사용했습니다.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깊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다만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소프트웨어 노출도, 그리고 로봇 노출도, 그리고 각 직업별 루틴화 지수라는 것을 측정해서 AI 이외에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지만 자동화 기술의 역할을 하는 것들의 효과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만 남기도록 최대한 통제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전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웹 AI 노출도는 전통적 AI 노출도이고요. 펠튼 AI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생성형 AI 노출도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통제한 5번째 라인의 결과를 보면 되는데요. 로그 고용 변화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통적 AI는 고용에 있어서 약간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결과를 냈고요. 생성형 AI는 고용을 크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에 있어서는 전통적 AI는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생성형 AI 노출도는 노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임금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전통적 AI는 이미 기술이 나타난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데다가 한국을 OECD 국가, 다른 OECD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AI 산업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고용노동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펼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충분하게 노동이 공급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 AI는 이미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우리의 일상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을 대체하는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은 감소하지만 그로 인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딱히 증가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반면에 펠튼 인덱스인 생성형 AI에서는 지금 관찰되는 것이 고용에는 변화가 없는데 임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성형 AI가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노동시장에 충분한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생성형 AI와 관련해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에는 변화가 없는데 시장 균형량에는 변화가 없는데 임금만 증가하는 것을 언제 관찰할 수 있냐면 서플라이, 노동 공급은 스톱되어 있는데 딱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즉 기업들에서도 서서히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자들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생성형 AI라는 기술 자체가 새롭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생성형 AI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자들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이 전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브레인 드레인, 그러니까 인력 유출인데요. 아마 생성형 AI의 전문가들 중에 많은 수는 실리콘밸리나 혹은 유럽 국가들로 이전하는 혹은 중국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상대적으로 그 시장의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영배 대리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시장에서 AI가 노동시장에 주는 성과가 차등적으로,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주는 빛과 그림자가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펠튼 지수, 그러니까 생성형 AI 지수가 가장 높은 20개의 일자리에서 2018년 대비 2023년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법률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의 경우에는 고용이 오히려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리걸 프로페셔널은 고용이 증가했는데 법률 보조원은 감소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요.
리걸 프로페셔널 바로 위에 파이낸셜 클럭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리걸 프로페셔널 바로 밑에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 클럭스도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큰 폭으로 감소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파이낸셜 앤 인슈어런스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리얼 이스테이트 브로커리지 앤 컨설팅 프로페셔널은 고용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직이라든가 고숙련 직종에서는 AI로 인해서 일자리의 기회도 넓어지고 있고 이들이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상마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숙련, 저학력 일자리에서는 이런 직업에서는 일자리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임금도 인상되지 않거나 크게 감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위 집단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전통적인 AI인 웹 지수는 청년층의 고용에서 약간의 그 고용 증가를 더디게 하는 혹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년층이나 고령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생성형 AI의 경우에는 청년층, 중년층, 고령자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AI 기술이 의외로 청년 고용을 감소시키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연령대를 분석한 것은 앞에서 총고용을 분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같은 컨텍스트로 같은 방법으로 지금 분석을 진행한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에서는 청년층의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고령층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층을 고용하고 싶어도 혹은 청년층의 고용률이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총 고용자 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몇몇 연구에서 AI 기술이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청년층 고용이 부정적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엄밀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각 연령대별 생산 가능 인구의 변화까지 고려를 해서 그걸 통제해서 분석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전체 노동시장과 같은 맥락으로 분석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반드시 청년층 고용이 현재 감소하고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무리이고 또한 AI 기술이 고령자에 대해서 고용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도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고령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 일부가 계속해서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총고용 숫자가 AI와 무관하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연령대별로 어떻게 증가하는 효과나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련 수준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펠튼 지수 20개, 상위 20개 직업에서도 보았지만은 전통적인 AI 기술은 저숙련자와 중간 숙련자의 고용에서 고용 증가 속도를 더디게 하거나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견되었고요. 생성형 AI는 고숙련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실증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저숙련과 중숙련에서 전통적 AI가 고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이 증가할 이유를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기 어렵고 그리고 고용 감소 효과가 숙련 수준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고요.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임금이 어디에서의 노동 수요 증가 때문에 발생하느냐 하면은 고숙련자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의 노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증가 역시 고숙련자들이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요. 전통적 AI는 고용에 있어서 제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있고 생성형 AI가 서비스업에서의 고용 증가율을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것은 한국도 산업 구조가 점차 고도화돼 가면서 그리고 AI와 로봇이 확산돼 가면서 제조업에서는 레이버 세이빙하는 노동 절약적인 생산 방법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데다가 역시나 제조업에서 그 전반적인 한국 그 인력들의
그 학력 수준 증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조업에서 일하는 것들이 꺼려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부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성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요, 전통적 AI는 여성 고용에 있어서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고용 증가 속도를 더디게 하는 효과가 관찰되었고, 생성형 AI가 여성 고용을 증가시키는 이것은 일부 그 성별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제조업에서는 남성들의 고용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여성들의 고용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 산업별 효과가 산업별로 그 취업자들의 성별 분포가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서 이것 역시도 단순하게 AI 기술이 특정 성별을 페이버한다 한국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산업 분포가 AI 기술이 성별의 고용이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엄밀한 분석을 실시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요. 두 번째 발표 들으시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